우리가 지나온 길과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바로 지금 이 시간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이 상담사에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상담실에 오시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상담사로서 대답하기 가장 곤란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런 건데요.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치료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가족의 입장이라면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저도 제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상태가 어떤가요? 잘 치료될까요? 얼마나 가능성이 되나요? 가장 궁금한 내용이 이런 것인데 막상 의사 선생님의 답변을 들으면 더 아리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나을 수 있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뭔가 답변이 애매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제가 가족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심정이 살짝 이해가 됐습니다. 또 가족의 입장에서 저의 답변을 듣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가족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상담사의 답변이 어려운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혹은 우리 남편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정말 회복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상담사가 단순 명료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 또는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대를 내려놔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알고 싶다. 사실 도박 중독과 관련된 몇 가지 심리 검사나 척도로 그런 궁금증은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어요. 도박 문제의 심각도에 대해서 혹은 치료 효과를 예측할 만한 척도들이 있어서 수치화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지표와 별개로 가족들이 상담사에게 궁금한 것은 상담사의 전문가로서의 노하우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이때 상담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상담사의 답변에 따라 가족들의 기대와 감정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경우에 가족들은 매우 절망스러워 하겠죠. 또 반대로 치료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는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받게 될 가족의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담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사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저 현 시점에서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을 주는 것인지 늘 고민이 됩니다. 또 실제로 문제의 심각성이나 치료 가능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추정치이기도 하고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수와 조건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하거든요.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은 아니죠. 그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희망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회복 가능하다면 나도 버텨보겠다, 조금 더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두 번째는 포기해야 할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가망이 없는 거라면 여기에서 그만두고 싶다, 나도 이제 마음을 접고 내 인생을 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가족에게도 양가 감정이 있는 것이죠.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가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포기하자니 죄책감이 들고 내가 뭔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줄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상담사에게 좀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가족이 느끼는 높은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죠. 인간의 뇌는 이런 불확실한 상태를 몹시 힘들어 하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나 상황에 대해 인간은 끊임없이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가족들, 이런 상황에 놓인 가족들에게 관점과 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움이 될 만한 관점과 태도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확실성을 견디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시선의 방향인데요. 즉,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가족들의 불안은 대부분 결과에 집중될 때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끊을 수 있을까? 치료 효과가 있을까?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지? 이런 질문은 현 시점에서 답을 알 수도 없고 이 질문에 집중할수록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건데요. 오늘 상담이나 병원 진료에 잘 참여했는지, 오늘 도박 자극을 피하려고 애썼는지, 계획한 활동을 수행했는지, 약속한 활동들을 했는지, 예산에 맞춰 돈을 집행했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섣부르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전망하기보다는 오늘 해야 할 것을 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획기적인 거대한 변화보다요, 하루의 과정을 수행하고 다음 또 하루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건데요. 가족이 타인으로서 통제 가능한 영역이 있고요, 불가능한 영역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통제 가능한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서 일부 도움을 주는 것, 도박 자극을 차단하는 것,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가족 자신을 스스로를 돌보는 것 등이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도박 문제가 있는 당사자와 협의하면서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가족이 통제와 관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한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당사자의 마음가짐이나 회복의 의지, 향후 재발 여부 등은 가족들이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돈 쓰는 것에 대해 어떤 요청을 하거나 시간 관리를 조정하자는 등의 협의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왜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요구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나 자신의 감정이나 내 마음, 내 행동은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불안을 줄이려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안정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의심이 되어서 자기 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어떤 규칙을 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하루에 15분만 도박 문제에 있는 가족 걱정하겠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타이머 같은 것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에 타이머 기능이 대부분 있잖아요. 불현듯 하루 중에 갑자기 도박 문제가 떠올라서 걱정과 근심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타이머를 맞추세요. 그리고 타이머가 울리기 전까지만 그 걱정을 하고요. 타이머가 울리면 다른 것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일주일에 한 번 계좌 거래 내역 확인하기, 매주 금요일 몇 시에는 도박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도박 충동이 있었는지 묻기,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자기의 행동과 태도를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내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불안과 의심을 표출하게 되면 당사자나 가족이나 피차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서도 가족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규칙을 정하시면 도움이 훨씬 됩니다. 물론 이런 루틴은 가족 자신의 회복과 건강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기상을 하고 적절한 취미 활동할 시간과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자기 자신을 위한 루틴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감정을 환기할 수 있는 지지 자원이 있으면 좋거든요. 불안을 혼자 붙들고 있으면 그 불안이 점점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모임이 있으면 좋고요. 혹은 상담사나 의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지인 중에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인이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살짝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만의 말 못할 비밀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요, 나중에 점점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내 처지와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만남이라는 것도 유지되고 서로 관심 영역들이 공유되면서 내 정신적 고통도 해소가 되는 법입니다. 지역마다 단도박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모이는 단도박 모임이 있고요. 동시에 또 옆에서는 가족 모임이 함께 열리거든요. 그런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박 문제로 겪는 가족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거든요. 이런 모임에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박과 관련된 마음속 이야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있으면 감정의 환기도 되고요. 마음의 힘도 생깁니다.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감정의 배수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상담 시작하실 때 또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상담 받고 회복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카운트 해본 것은 아닌데요. 체감상 대략 30대, 30대, 4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첫 번째 30%는요. 초기에 탈락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상담 1, 2회기 정도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박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상태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질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족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참석하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대부분 상담이 지속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중에도 간혹 상담 시간에 첫 만남을 통해서 자기인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속에 있는 자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마음이 편안하고 또 상담을 해보니까 내 상태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나 지표 등을 통해 비교해보니 심각하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잘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조건일 때는요. 대부분 초기에 상담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잠시나마 상담이나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요, 상담을 거부하고 중단했지만 훗날 또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짧게는 몇 개월 있다가 길게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오시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처음 상담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도박에 너무 미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사실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상담사와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이전에 다른 곳에서 상담 한두 번 받다가 그만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더라. 부끄러운 마음에 거기에 다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상담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한 그 당시에는 상담을 빨리 중단했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회복의 씨앗이 심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 30%는요. 중도 탈락하는 분들인데요. 비교적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상담에 참여하시지만 보통 한 4회기가 좀 고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4회기에서 8회기 정도에서 상담을 중단하시는 경우인데요. 이 30%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는 하셨지만 조금 상황이 불안정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양가 감정에 시달리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두기에는 뭔가 아쉬운 상태라고나 할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암담한데 도박으로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는 빚이 있는 경우인데요. 계속해서 빚독촉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압박감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나 치료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막상 몇 회 받아보니까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내담자의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일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런 비용과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혼자서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도박 문제가 재발되어서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에 지각을 하시거나 시간을 자꾸 변경하시거나 연기를 하다가 차츰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0%는요. 그래도 약속한 정규 회기까지의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인데요. 보통 저희가 한 12회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 동안 꾸준히 상담을 받는데 이것에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그룹에 속하신 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담에 참여하세요. 우선 매우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더 이상 양가 감정에 시달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도박을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고요. 배우려는 의지가 좀 강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기꺼이 해보려는 노력들을 하세요. 또 가족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물론 가족들마다 개입하는 방식이 달라서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의 통제가 매우 힘드실 수 있거든요. 가족들의 통제 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가족들의 수고와 고통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공하는 상담의 서비스가 특출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럼에도 상담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또 상담 과정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자신이 무언가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도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리적 문제들, 또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같이 해소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과정을 함께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이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본적인 12회기를 잘 마무리했다고 해서 단도박에 성공했고 회복에 성공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밟아온 이 과정이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라는 말인데요. 지나간 과거도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우리는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시간만큼은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래가 보장된다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지만 도박 중독에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은 보장된 여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집중하시라고요. 미래는 우리 권한 밖의 일입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나 가족이나 치료사나 그 누구도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비록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선택을 할 뿐입니다. 오늘 도박을 하지 않고 하루를 넘겼다면 하루를 성공한 거죠. 치료와 회복을 위해 오늘 병원이나 상담을 거르지 않고 갔다면 조금 더 마음의 근육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면 하루 더 진실한 모습을 갖춰간 것이거든요.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몇 개월, 몇 년이 되었다면 그 시간만큼의 내공이 쌓인 것이고 그 시간만큼의 근육이 생긴 것이고 그만큼 강해진 것입니다. 이제 막 도박을 끊겠다고 결심했고 이제 막 상담을 시작한 시점인데 먼 미래에 도박을 영원히 끊을지 말지를 예측하는 것은 오히려 도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나온 길과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바로 지금 이 시간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도달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